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물관 에너지띠와 반도체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2번 문제입니다. ABC는 도체, 반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띠틈이 가장 큰 A가 절연체가 될 테고, 그리고 거의 붙어 있는 C는 뭐가 되겠어요? 도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B가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기억, A는 절연체이다. 맞습니다. 니은, 상온에서 전기 전도성은 B가 C보다 좋다. 아니죠? C가 더 좋습니다. 디귿, 온도가 높을수록 B에서 양공의 수는 줄어든다. 아니죠? 온도가 높을수록 양공의 수도 증가하고 자유전자의 수도 증가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각각 도체와 반도체 중 하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붙어있는 A가 도체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전도띠예요. 그 다음에 B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틈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억, A는 도체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전자가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할 때 그때 양공이 생긴다. 맞는 거죠. 양공과 자유전자가 생깁니다. 더. 자, 디귿, B에서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며 전도띠로 전이한다. 아니죠. 오히려 흡수할 때, 에너지를 흡수할 때 전도띠로 전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네요. 다음 문항 봅시다. A와 B는 각각 도체와 절연체 중 하나이고 그러면 A가 절연체가 되고 B는 도체가 되겠죠. 기억, A는 절연체이다. 니은, A에서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면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 맞습니다. 디귿, B에는 상온에서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들이 많다. 도체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높은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거예요. 정답 5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랑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되어 있는데 얘가 바로 반도체가 될 테고 얘는 절연체가 되겠네요. 기억, A는 반도체이다. 맞아요. 니은,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좋다. 맞고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전도띠에 있는 전자수는 A가 B보다 많겠죠. 절연체보다는 반도체가 전기 전도도가 높으니까.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봅시다. 가에서는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올라가고 있고 나에서는 반대로 떨어지고 있죠. 기억, 가에서는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맞아요. 니은, 나에서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이제로보다 작다. 아니죠. 이제로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틀립니다. 디귿, 나에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아니에요. 에너지 준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다음 문항 봅시다. 기억, A에서 방출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2-E1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겠죠. 최소한. 그죠? 니은, 띠 간격은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네요. 요만큼 간격밖에 안 되니까. 디귿, 방출된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짧다는 거는 에너지가 크다는 건데 여기서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죠. 그럼 정답은 2번이겠네요. 다음 문항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는 표에 X랑 Y의 전기 전도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X랑 Y 중 하나는 도체이고 다른 하나는 반도체래요. 그럼 전기 전도도가 높은 Y가 도체가 되고 X가 반도체가 되겠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숫자가 위에가 더 크지만 뒤에 곱해지는 게 Y가 훨씬 더 크죠. 얘는 10의 5제곱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는 Y가 훨씬 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띠 틈이 없어 내고 얘는 띠 틈이 좀 있겠죠?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될 텐데 그럼 지금 그림이 똑같아 보이는데 교재 보시면요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1번 같은 경우는 색이 어디 칠해져 있냐면 여기 칠해져 있고 그리고 2번은 여기 칠해져 있죠. 근데 조건에 전자는 색이 색칠된 부분에만 채워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갈수록 에너지는 높아지겠죠. 근데 에너지는
전자가 쌓일 때는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되는 걸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히 그냥 그림만 보시고 띠 간격 있고 없고만 보고 2번을 체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 다음 문항 봐보도록 할게요. 자, 매칭을 시켜볼까요? 뒤에 단위를 잘 보시면요, 구리가 전기전도도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가 구리, 그리고 얘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여기는 규소가 되겠네요. 각각 도체, 절연체, 반도체겠죠? 학생 A, 띠 간격은 다이아몬드가 규소보다 작아. 틀립니다. 구리의 에너지띠 구조는 다 틀렸죠? 규소에 붕소를 도핑하면 전기전도도가 커져. 그렇죠. 불순물 반도체가 됐을 때 순수 반도체, 고유 반도체보다는 전기전도도가 크기 때문에 학생 C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다음 문항 봅시다. 그림 가는 AB의 전기전도도를 나타낸 것인데 A와 B는 각각 도체랑 반도체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전기전도도가 높은 B가 도체가 될 테고, 그리고 A는 반도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X랑 Y, 얘가 각각 AB의 에너지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따라서 X는 도체가 될 테니 B가 되겠고, Y는 반도체니까 A가 되겠죠. 기억, A는 도체이다. 틀렸습니다. 니은, X는 B의 에너지띠 구조이다. 맞고, 그 다음 디귿, Y에서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때 전자는 띠 간격 이상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렇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항 풀어볼게요. 다음은 물질의 전기전도도에 대한 실험이다. 가에서 읽어보시면 물질 X로 이루어진 원기둥 모양의 막대를 준비하고 그 ABC의 동그라미 기역과 길이를 측정했대요. 근데 이 동그라미 기역의 단위를 보니까 센티미터 제곱으로 나와 있죠. 길이의 제곱은 넓이. 따라서 이 기역은 단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내가 단면적을 측정했을까, 길이랑? 그 이유는 기억나실까요? 저항이라는 거는 비저항에 비례하고, 그리고 단면적 분의 길이, 도선의 길이랑 비례한다 라는 거 우리가 배웠었죠. 전기전도도 파트 공부할 때. 그러면 얘는 지금 단면적이 어때요? 다 동일합니다. 단면적이 다 동일해요. 그리고 길이가 어때요? 다르죠. 1대 2대 3이에요. 근데 그때 저항값이 이렇게 측정이 되고 전기전도도는 다 똑같네? 왜 그러지? 전기전도도가 같은 건 이 전기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잖아요. 전기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인데 얘네는 물질 고유값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실험은 전부 다 이 ABC라는 도선이 물질 X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 값도 고정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저항값이 달라진 이유는 오로지 누구 때문인 거예요? 바로 길이 때문인 거죠. 길이가 1대 2대 3이면 저항값도 1대 2대 3이 돼야 되고, 따라서 니은은 25인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기억, 단면적은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한다. 맞고, 니은은 50보다 크다. 아니죠. 그 다음 디귿, X의 전기 전도도는 막대의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맞습니다. 고유값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항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중학교 때 배우는 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연식이 오래된 문제여서 거의 10년이 다 돼가잖아요. 10년이 넘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수능에 출제가 되느냐라고 보면은 사실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우리가 풀 수 있어야겠죠. 일단 바로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저항에 대한 공식은 비저항과 누구의 곱? 단면적분의 길이에 대한 곱이다. 그럼 내가 이 비율을 각각 ABC에 대한 저항을 써볼 건데, 비저항과 길이를 곱한 다음에 단면적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걸 문자를 다 써서 풀면 오래 걸리니까 개수만 맞춰주시면 얘는 2가 되고, 곱한 다음에 나누시면은 2분의 1이 되고, 곱한 다음에 나누시면은 1이 됩니다. 그럼 각각 저항이 2, 2분의 1, 1 이 비율로서 형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첫 번째는 A에 연결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B에 연결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한대요. 이거 알고 있죠? V는 IR,
근데 내가 두 번의 실험을 진행할 때 이 전원장치는 바꾸지 않기 때문에 전압은 일정합니다. 전압은 일정해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전류는 누구랑 반비례한 거예요? 저항값과 반비례하다는 거죠. 그럼 저항을 먼저 구해볼 건데 지금 A에도 저항이 있고 C에도 저항이 있죠. 이걸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이 저항과 이 저항을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스위치를 A에 연결한 경우 저항은 얼마가 나오냐면 얘랑 얘랑 더해주시면 되겠죠? 3이 나옵니다. 그럼 B에 연결한 경우는 어떻죠? 이때는 B랑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더해주시면 2분의 3이 나와요. 그럼 저항값은 A에 연결했을 때보다 B에 연결했을 때가 2배가 작은 거죠? 그럼 반대로 전류는 B에 연결했을 때가 2배가 커지는 겁니다. 그럼 1대2가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는 각각 도체와 반도체 중 하나이다. 이것도 그림 잘 안 보이면 교재에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 색칠된 부분하고 색칠 안 된 부분이 붙어 있죠. 이거 도체예요.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B는 어떻죠? B는 이만큼 띠 간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될 테고 얘도 색칠된 부분과 색칠 안 된 부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도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A로 실험했을 때는 전기 전도도가 이만큼 나왔고 B로 실험했을 때 이 정도가 나왔죠. 근데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애매한 것도 아니고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A가 도체고 B가 반도체인 거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C는 우리가 도체, 반도체, 도체 두 개 반도체 하나였기 때문에 C도 도체가 되겠죠. 그럼 얘는 2.2보다 큰 거예요. 그럼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A에서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럼 A가 뭐예요? A는 도체인데 도체에서는 양공이 아니라 자유전자가 주로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그럼 니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B, 반도체에 도핑을 하면 전기 전도도가 커진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채우기네요. 이것도 봐볼까요? ABC의 저항값은 같대요. 얘가 같다고요. 근데 이 공식은 이렇게 쓸 수 있으니 그러면 이 로 값하고 L 길이를 곱한 거에서 S를 나눈 값이 모두 같다는 겁니다. 계산해 볼까요? 얘랑 얘랑 곱하고 이걸로 나누시면은 개수가 2가 나오죠? 그럼 여기는 어때요?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이걸로 나누면 개수가 2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미 여기서 4고 여기서 2기 때문에 개수가 2를 만족했죠? 그럼 얘는 그냥 로가 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곱한 다음에 나눴을 때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ES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1번.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실험은 한번 읽어보시고 한 번은 나무 막대, 한 번은 규소 막대죠. 근데 전압이 어떻게 됐어요? A 같은 경우는 전압이 강해질수록 전류가 커지지만 B는 그렇지 않죠. 나무 막대는 절연체고 규소는 반도체예요. 그럼 A가 규소가 되는 거고 B는 나무가 되겠죠. 기억, 전기 전도성은 나무가 규소보다 좋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A는 규소 막대를 연결했을 때 결과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상온에서 전도띠로 전이한 전자의 수는 나무 막대에서가 규소 막대에서보다 작겠죠? 따라서 답은 니은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저항의 대소 비교를 하는 문제죠. 이것도 아까 했던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저항이 아니라 비저항이기 때문에 비저항을 빼고 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비저항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 조건에 길이가 다 같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는 고정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비저항을 판단할 때는 저항과 그리고 단면적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마침 이 표에서 저항과 단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곱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RS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개수만 쓰겠습니다. 개수만.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되겠네요. 그럼 이 순서대로 A, C, B 순서대로 비저항이 점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게 A, 가장 작은 게 B가 되니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바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체 또는 절연체의 고체 A, B를 준비하고 먼저 A로 실험 장치를 구성한 다음에 스위치를 닫아서 전류를 측정한대요. 그 다음에 A를 B로 바꿔서 또 스위치를 닫아서 전류를 측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에서는 전류가 흘렀고 라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 그 얘기는 A는 도체였다는 거고 얘가 도체, 그리고 B는 뭐였다는 거예요? 절연체였다는 거죠. 기억, A는 도체이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좋다. 맞아요. 그 다음 디귿, B는 반도체에 비해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 크다. 맞나요? B는 지금 절연체인데 큰 거 맞죠, 그러면?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순수한 실리콘 반도체 X랑 거기서 붕소를 도핑한 반도체 Y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붕소가 내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기 양공이 하나 생겼다는 걸 통해서 아,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였구나 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고, 얘는 P형 반도체가 된다는 것 또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 붕소의 원자과 전자는 5개이다. 틀렸고, 그 다음에 Y는 N형 반도체이다. 또 틀렸습니다. 그리고 Y는 X보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 이거는 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바로 다음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나는 가의 X를 구성하는 원소와 원자과 전자의 배열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럼 보자마자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이거 N형 반도체구나 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가 바로 N형 반도체가 되고 이쪽은 P형 반도체가 되겠죠. 근데 이때 내가 이 S를 A에 연결하게 되면은 전구의 불이 켜지는데 B에 연결하게 되면 안 켜진대요. 그럼 먼저 내가 지금 B에 대한 걸 알고 있으니까 B에 연결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왜 전구가 안 켜졌을까? 그 이유는 얘가 역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 따라서 기억이 플러스 그리고 이 아래쪽이 마이너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A에 연결했을 때 전구의 불이 켜진 이유는 순방향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쪽이 P형 반도체, 이쪽은 N형 반도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기억, S를 A에 연결할 때 A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틀렸어요. 순방향이죠, 이쪽. 그 다음에 니은, 직류 전원 장치의 단자 기억은 플러스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S를 B에 연결할 때 X에 있는 전자는, 그러니까 B에 연결하게 되면은 지금 역방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역방향의 경우에는 PN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겁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60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X, Y가 저항과 다이오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스위치를 어디 연결하냐에 따라서 전구가 켜지고 꺼지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내가 A에 연결하든 B에 연결하든 P 전구는 켜졌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A에 연결할 때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그리고 B에 연결할 때는 이렇게 흐르잖아요. 근데 P는 위에서 전류가 흐르나 아래에서 전류가 흐르나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X가 뭐가 되고 저항이 되는 거고, 그럼 Y는 어때요? Y는 내가 A에 연결할 때는 켜졌지만 B에 연결할 때는 켜지지 않았죠. 그 얘기는 얘는 위에가 P, 아래가 N형 반도체였기 때문에 이때는 순방향이 흐르고 이때는 역방향으로 연결돼 있어서 전류가 안 흘렀다는 거죠. 그럼 기억, X는 저항이다. 맞습니다. 니은,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다이오드의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린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디귿, Y는 정류작용을 하는 전기 소자이다.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는 거 우리가 정류작용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 PN 접합 다이오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게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항을 풀어볼 건데 오늘은 361번까지 이번 강의에서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362번부터 373번까지는 다음 강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와 B, 저항, 스위치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 거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은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 중 하나이며, 그림가는 스위치를 A랑 B에 연결했을 때 A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0부터 ET까지는 스위치가 A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나와 있네요. 근데 이때 전류가 흘렀다는 거는 순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 여기서는 역방향, 여기선 다시 순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처음에 A에 연결했을 때 순방향이라는 거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이쪽이 바로 P형 반도체였다는 거고, 여기가 바로 N형 반도체였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N형 반도체이다. 틀렸죠? 그 다음 니은 3T일 때, 그때 A의 PN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가 결합한다. 3T일 때 라지 A에서는 역방향 바이어스로 걸려있기 때문에 이때는 결합할 수 없죠. 더 멀어지겠죠. 그 다음에 디귿 5T일 때 B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냐. 5T일 때는 지금 A에, 스몰 A에 연결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 B에는 역방향으로 걸리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꽤 많은 문항을 풀어봤는데 들어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까지 바로 이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